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문장 앞에서 멈춘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문장이 왜 마음 한쪽을 건드렸는지 그 느낌 앞에 잠시 서 있는 것이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밤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밤은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머리맡에 쌓여 있고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밤. 그런 밤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일단 자라. 이상하게도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린다. 해결책이 아닌데, 조언도 아닌데, 그냥 허락처럼 들린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놓아도 된다는 허락. 살아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날이 있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기억난다.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느낌. 그런 날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어나야 한다고. 움직여야 한다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버텼다. 졸린 눈을 비비며 책상 앞에 앉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약속 장소에 갔고 하기 싫은 일을 해치웠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습관일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다. 게으르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쉬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그래서 지쳐도 멈추지 않았고 힘들어도 버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달렸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디에 도착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착할 것이라고.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그렇게 달려온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흐릿해진다. 분명히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그곳인지 알 수 없다. 쇼펜하우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마음에 닿았는가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지쳐 있는지도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달아있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버텨왔고, 오랫동안 참아왔고,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다. 그래서 이 문장이 허락처럼 들리는 것이다. 일단 자라. 그 말이 마치 이렇게 들린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잠은 이상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을 줄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매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잔다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아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새벽까지 공부했고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화면을 바라봤다.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피로는 기억난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 느낌. 지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불이 타오르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는 곳.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어쩌면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다. 지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 오늘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이고 모레도 힘들 것 같은 곳. 아무리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곳. 노력해도 소용없고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곳. 그런 느낌이 지옥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별히 불행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도. 그런 순간에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일단 자라.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을 바꾸라는 말도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도 된다는 말이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냥 자도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자라는 말, 그토록 단순한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 잠들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쳐도
멈추지 않는다. 눈이 감겨도 버틴다. 몸이 쓰러져도 일어난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 잠은 사치라고, 휴식은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 시절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행복했을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기억난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쁨이 있었는지, 평온함이 있었는지, 만족감이 있었는지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있었던 것은 피로뿐이었다. 피로는 이상한 것이다. 피로는 몸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오고 생각에도 오고 존재 전체에 온다. 몸이 지치면 움직이기 싫어진다. 마음이 지치면 느끼기 싫어진다. 생각이 지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할 수는 있다. 억지로 움직일 수 있고, 억지로 웃을 수 있고, 억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껍데기만 움직이는 것이다. 속은 텅 빈 채로.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다. 지쳐있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을. 그 상태에서 한 행동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일단 자라.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도피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일의 나에게 넘기는 것. 지금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쉬고 난 후의 나에게 맡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하려고 한다. 걱정이 생기면 당장 없애려고 한다. 불안이 찾아오면 당장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밤늦도록 고민하고 새벽까지 걱정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는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더 지쳐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불안은 여전하다. 달라진 것은 없고 피로만 쌓였다.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버티는 것이 어른이라고. 지쳐도 지친 티 매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티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그래서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다. 지쳐도 표현하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않았다. 혼자서 감당했다. 혼자서 버텼다. 혼자서 견뎠다.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강한 것은 버티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도 강함이다. 때로는 놓는 것도 용기다. 때로는 쉬는 것도 지혜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것. 언제 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 배웠지. 멈추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버티는 법만 배웠지.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버틴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하루 쉬면 될 것을 일주일 버티다가 한 달을 알았다. 잠깐 멈추면 될 것을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야 알았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잠드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들린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말은 어쩌면 이런 뜻인지도 모른다. 지금 네가 느끼는 고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네가 보는 세상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네가 내리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지금은 그냥 눈을 감아라. 매일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자고 일어나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질 수 있다. 지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눈이 조금은 맑아질 수 있다. 흐릿하던 생각이 조금은 또렷해질 수 있다.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그 조금이 중요하다. 그 조금이 있어야 다음 한 걸음을 할 수 있다. 살아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했는가? 억지로 버텼는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는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하루를 시작했는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았는가? 스스로에게 허락했는가?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우리는 많은 것을 타인에게 허락받으며 살아왔다. 학교에 가도 되는지, 친구를 만나도 되는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허락을 잘 하지 않는다. 쉬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그냥 쉬지 않는다. 멈춰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그냥 멈추지 않는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남이 지쳐 있으면 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쳐 있으면 버티라고 말한다. 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한 걸까? 어쩌면 그것도 배운 것인지 모른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성공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해야 발전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성장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쉬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은 나태한 것이라고, 게으른 것이라고, 나약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보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기계도 쉬어야 한다. 계속 돌리면 고장난다. 자동차도 쉬어야 한다. 계속 달리면 엔진이 타버린다. 그런데 왜 인간은 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인간만은 계속 달려도 괜찮다고 믿는 걸까? 그것은 착각이다. 인간도 쉬어야 한다. 인간도 멈춰야 한다. 인간도 잠을 자야 한다. 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 잠은 하루의 끝이다.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이 잠과 함께 마무리된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잠은 리셋이다. 잠을 자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달라진다. 잠은 휴식이다. 몸이 쉬고, 마음이 쉬고, 생각이 쉰다. 깨어있는 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린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 것이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자라고. 그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내가 아닌 쉬고 난 후의 내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음 한쪽에 묻어둔 기억이 있다. 정말 힘들었던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버거웠던 날. 그날 나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 날은 억지로 버텼다. 그리고 후회했다.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피곤한 상태에서 한 말이 관계를 틀어지게 했다. 어떤 날은 그냥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조금 나아졌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돌아보면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날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날은 버텼다. 대부분의 날은 참았다. 대부분의 날은 지쳐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운 것이었다. 그리고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다. 멈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명언 앞에 서서 생각한 지금 나는 괜찮은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일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지쳐 있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버텨왔을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왜 위로처럼 들렸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것은 허락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힘들면 쉬어도 된다는 허락. 지금 지쳐 있으면 멈춰도 된다는 허락.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자도 된다는 허락.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앞에 선다. 그때 나는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답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는 것이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허락일 수도 있다. 타인에게는 쉽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는 쉽게 하지 못한다. 남이 지쳐 있으면 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쳐 있으면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것 같다. 이 글은
무언가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없애주지 않는다. 지쳐있는 마음을 당장 회복시켜주지 않는다. 이 글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잠시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때 나는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잠시 생각해본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질문이 마음 어딘가에 닿는지 그것만 느껴보면 된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 어쩌면 지금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쉬어도 된다. 지금은 그냥 눈을 감아도 된다. 지금은 그냥 자도 된다. 누군가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된다. 그때 나는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밤을 보낸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았다. 잠들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쳐도 버텼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달렸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렇게 해야만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렇게 버틴 날들이 정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굳어진 태도였을까?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까? 아니면 버티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왔을까? 그 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껴진다. 버티는 것이 언제부턴가 선택이 아니라 반사가 되어버렸다는 것. 선택과 반사는 다르다. 선택은 생각을 거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이 더 나을까 무엇이 더 맞을까 고민하고 따져보고 결정한다. 반사는 생각을 거치지 않는다. 그냥 한다. 왜 하는지 묻지 않는다. 원래 그래 왔으니까 늘 그랬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버티는 것이 반사가 되면 쉬는 것은 선택지에서 사라진다. 애초에 떠오르지 않는다.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은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들었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 쌓였다. 층층이 쌓여서 하나의 믿음이 되었다. 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 믿음은 명확하게 말해진 적이 없다. 누군가가 쉬면 안 돼 라고 직접 말한 적은 드물다. 하지만 분위기로, 눈빛으로, 반응으로 전해졌다. 쉬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느낌.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 쉬지 말라고. 배운 것은 강력하다.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친다. 마치 몸에 새겨진 것처럼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지쳐도 조금만 더 라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쉬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내 생각이라고 믿는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떠올려본다. 버티기로 결정했던 순간들, 쉬지 않기로 결정했던 순간들,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던 순간들. 그때 나는 정말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반응한 걸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버티는 쪽을 고른 걸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애초에 보이지 않았던 걸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후자였던 것 같다. 쉰다는 선택지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다.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습관은 그런 것이다. 습관은 선택지를 좁힌다. 늘 하던 대로 하게 만든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버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쉬는 것은 가능성에서 사라진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설령 떠오르더라도 곧바로 지워진다. 그건 안 돼 라는 자동 반응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버틴다. 선택해서가 아니라 습관이니까.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모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왜 버티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까? 단순히 그렇게 배웠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배운 것이 습관이 되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버티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버티는 것은 무언가를 주었다. 인정을 주었다. 버티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책임감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안정감을 주었다. 버티면 적어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태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것은 계속되었다. 인정을 받으니까. 안전하니까. 잘못하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 인정과 안정감, 그것을 위해 지쳐가면서 버틴 것일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두려움. 버티는 것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달린다. 그런데 나만 쉬면 어떻게 될까?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영영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 지쳐도 달리게 만든다. 눈이 감겨도 버티게 만든다. 잠들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연락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잠들기가 두렵다. 눈을 감으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되는 것 같다. 그 두려움이 밤을 지새우게 만든다. 피곤해도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 눈을 감으면서도 불안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질 수도 있다. 게으름에 빠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쉬는 것이 무섭다. 멈추는 것이 두렵다. 이 두려움이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지쳐도 힘들어도 쓰러지기 직전이어도 두려움은 강력한 동력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행동하게 만든다. 버티게 만든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두려움은 소모적이다. 에너지를 빼앗는다. 지치게 만든다. 두려움으로 버티면 버티는 동안에도 힘들다. 버티고 나서도 힘들다. 버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것을 원해서 버티는 걸까? 아니면 두려워서 버티는 걸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버티는 걸까? 아니면 뒤처지는 것이 무서워서 버티는 걸까? 이 질문은 불편하다. 하지만 중요하다. 원해서 하는 것과 두려워서 하는 것은 다르다. 겉으로는 같아 보인다. 둘 다 열심히 한다. 둘 다 버틴다. 둘 다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르다. 원해서 하면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하면 힘들고 또 힘들다. 도망치는 것이니까, 피하는 것이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움으로 했는지 모른다.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어쩌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였을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뒤처질까봐 두려워서였을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한 것도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였을 수 있다.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누구나 느낀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친다. 두려움만으로 버티는 것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쉬면 뒤처지는가? 정말 잠들면 무언가를 놓치는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두려움일 뿐인가?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상상 속의 두려움일 뿐인가? 생각해보면 쉬었다고 해서 정말 뒤처진 적이 있었던가? 물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쉬었다고 해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잠들었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이 있었던가? 가끔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고 일어나도 세상은 그대로였다.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정말 나태해진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쉬고 나면 오히려 더 잘 움직일 수 있었다. 두려움은 확대경 같다.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든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괜찮을 것을 안 괜찮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쉬는 것이 거대한 위험처럼 느껴진다. 잠깐 쉬는 것뿐인데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실제로 쉬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괜찮다. 그런데도 우리는 쉬지 못한다. 왜일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두려움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정체성. 버티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쉬는 것이 어려워진다. 쉬는 것은 정체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쉬면 더 이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멈추면 포기한 것 같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쓰러지면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체성은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체성이 너무 단단하면 그것이 감옥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나는 이것만 해야 해가 된다. 다른 가능성이 닫힌다.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 버티는 것이 정체성이 되면 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쉬는 순간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체성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쉴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잠깐 멈출 수 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숨을 고를 수 있다. 쉰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다. 멈춘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다. 숨을 고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쉴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일 수 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함일 수 있다. 언제 버티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함일 수 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버텨야 한다는 것만 배웠다. 쉬어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아니, 배웠더라도 믿지 못했다. 쉬라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들은 쉬어도 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멈춰도 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쉬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허락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는 많은 것을 허락받으며 살아왔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허락을 받으면 안심이 된다.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니까. 하지만 쉬는 것에 대한 허락은 잘 받지 못했다. 쉬어도 돼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은 조금만 더 해 였다. 아직은 안 돼 였다. 끝내고 쉬어 였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다. 쉬는 것은 허락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배움이 내면화되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 쉬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안 돼.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해.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 부모님일까? 선생님일까? 상사일까? 아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아웃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완전히 타버린다는 뜻이다.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뜻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서서히 온다. 조금씩 조금씩 에너지가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된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티기만 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아웃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때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없었을 뿐이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던 시간. 해야 할 일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시간. 그것이 번아웃이었다. 이름만 몰랐을 뿐. 왜 번아웃이 올까? 쉬지 않아서, 멈추지 않아서, 버티기만 해서. 왜 쉬지 않을까?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쉬는 것이 두려워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돌고 돌아 같은 자리다. 쉬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버티게 만들고, 버티는 것이 지치게 만들고, 지친 것이 무너지게 만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 쉬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내가 멈추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 거야. 내가 놓으면 다시 잡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멈추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그것이 살아온 시간이 쓰러짐과 일어남의 반복.
멈춤과 시작의 반복.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쓰러졌던 것만 기억하고 일어났던 것은 잊어버린다.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회복했던 것은 잊어버린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조금 더 믿을 수 있다면 쉬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멈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놓아도 다시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쉬는 것이 조금은 덜 두려울 것이다. 쉬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 놓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면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머리로는 안다. 쉬어도 괜찮다는 것. 멈춰도 괜찮다는 것.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렵다. 몸은 여전히 멈추지 못한다. 아는 것이 느끼는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한번 쉬어보고 괜찮다는 것을 느껴봐야 한다. 한번 멈춰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봐야 한다. 그래야 아는 것이 믿음이 된다. 그래야 머리가 마음에게 말해줄 수 있다. 괜찮아, 쉬어도 돼.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텼을까? 세어본 적 없다. 너무 많아서, 너무 당연해서. 힘든 일을 버텼다. 어려운 상황을 버텼다. 힘든 관계를 버텼다. 지치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모든 버팀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버틴 것은 대단한 일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버텼다. 여기까지 왔다. 살아남았다. 그것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 버텨왔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버티기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 앞으로도 버티면 되는 걸까? 지금까지 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쉬지 않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는 걸까? 버티는 것과 쉬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걸까?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쉬고 그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걸까? 균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버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쉬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둘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버텨야 할 때는 버틴다. 쉬어야 할 때는 쉰다. 언제 버텨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균형이다. 하지만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버티는 것만 해온 사람에게는 버티는 것은 익숙하다. 몸에 배어 있다. 자동으로 된다. 쉬는 것은 낯설다. 어색하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쉬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멈춰야 한다. 의식적으로 놓아야 한다. 쉬는 것을 연습한다. 이상하게 들린다. 쉬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연습을 하나? 하지만 버티는 것이 습관인 사람에게 쉬는 것은 정말 어렵다.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책감을 준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10분 동안 눈을 감고 있는다.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조금씩 쉬는 것에 익숙해진다. 쉬는 것이 죄책감 없이 가능해지면 그때 비로소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다. 버틸 때는 온전히 버틴다. 쉴 때는 온전히 쉰다. 버티면서 쉬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쉬면서 버텨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다. 그것이 균형이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버티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쉬는 법도 배워야 한다. 버티기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쉬는 것이 있어야 버티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나는 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정체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배운 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자신을 믿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그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하는지, 지금까지 쉬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쉬지 못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쉬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쉬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버텨온 나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쳐있는 나에게 쉬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에게는 쉽게 하는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본다. 나는 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과거를 향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다.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쉬어도 괜찮다.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도 괜찮다. 나는 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질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느껴본다. 어쩌면 지금이 허락할 때인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버텨왔으니까, 오랫동안 쉬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인지도 모른다. 쉬어도 돼. 나는 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을 안고 오늘 하루를 보낸. 지쳤을 때 우리는 평소와 다르게 생각한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다. 사실이다. 피곤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잠을 못 자면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지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 왜 그럴까? 지쳐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다. 대부분은 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의욕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친 것과 해야 할 일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별개가 아니다. 뇌는 에너지로 작동한다.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충분하면 뇌는 잘 작동한다. 복잡한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순한 것도 어렵게 느껴진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힘들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인다. 지쳤다는 것은 뇌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부른다. 자아 고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간단하다. 의지력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다. 수면, 줄어든다. 하루 종일 참고 버티고 노력하면 저녁에는 의지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 상태를 자아 고갈이라고 부른다. 자아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판단력이 흐려진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한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한다. 충동적이 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결정한다. 부정적이 된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먼저 보인다. 가능성보다 위험이 먼저 떠오른다. 돌아보면 후회했던 결정들이 있다. 왜 그랬을까 싶은 결정들. 그때는 왜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결정들. 그 결정들을 내렸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아마 지쳐 있었을 것이다. 잠이 부족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버텨온 직후였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왜 후회를 남길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부분이 협력해야 한다. 감정을 느끼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판단하는 부분, 억제하는 부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은 억제하는 부분이다.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뇌의 앞쪽에 있다.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전두엽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지치면 가장 먼저 기능이 떨어진다. 전두엽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 참아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당장의 것만 보인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따지지 않는다. 그냥 선택한다.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단기적이다. 지금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한다.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한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의 결과가 나타나면 후회한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할 에너지가 없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친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료가 바닥난 차에게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한다. 지쳐 있으면서도 결정을 내리려 한다. 에너지가 바닥났으면서도 판단을 하려 한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루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친 상태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후회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지쳐있을 때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쳐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의 중단 선언이다. 사유의 중단.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생각을 멈추라니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을 멈출 줄 모른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돌아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걱정이 계속된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더 지친다. 뇌는 쉬어야 한다. 뇌도 근육과 같다. 쓰면 지치고 쉬면 회복된다. 그런데 우리는 뇌를 쉬게 하지 않는다. 몸은 가만히 쉬어도 머리는 계속 돌아간다.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다. 진정한 휴식은 뇌도 쉬는 것이다. 생각도 멈추는 것이다. 잠은 그래서 중요하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회복된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린다. 소모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진다.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다. 생각이 또렷해진다. 판단력이 돌아온다. 어젯밤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의외로 간단해 보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뇌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잠은 도피가 아니다. 잠을 자는 것이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을 놔두고 자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지친 상태로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지친 상태로 내린 결정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잠을 자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잠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지쳐 있다. 지금의 나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내일의 나에게 넘기겠다. 쉬고 난 후에 나에게 맡기겠다. 그것이 잠의 의미다. 오늘의 나와 매일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상태다. 오늘의 나는 지쳐 있다. 내일의 나는 회복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의 나는 판단력이 흐리다. 내일의 나는 좀 더 맑을 것이다. 오늘의 나는 부정적이다. 매일의 나는 좀 더 균형 잡힐 것이다. 같은 문제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지친 내가 보는 것과 회복된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 것이다. 일단 잘하고 지금 이 상태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태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지금은 그냥 눈을 감아라. 내일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 지쳐있을 때 더 많이 생각한다. 힘들 때 더 많이 걱정한다. 왜 그럴까?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다. 편도체라고 부른다. 뇌의 깊은 곳에 있다. 위험을 느끼면 경보를 울린다. 편도체는 지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지칠수록 더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편도체의 역할은 생존이기 때문이다. 지쳐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래서 지칠수록 더 예민해진다. 그래서 지치면 걱정이 많아진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들이 걱정된다. 별것 아닌 것이 큰일처럼 느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먼저 떠오른다. 그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위험해, 조심해 라고 경보를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편도체는 단순하다. 위험한지 아닌지만 판단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경보를 울린다. 지쳐있을 때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계속 경보가 울린다. 하지만 그 경보의 대부분은 거짓 경보다.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 느끼는 걱정은 믿을 수 없다. 지친 상태에서 이건 정말 큰 문제야 라고 느꼈는데 자고 일어나면 별것 아니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친 상태에서 이건 절대 해결 안 돼 라고 느꼈는데 다음 날에는 해결책이 보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편도체의 과잉 경보가 멈췄기 때문이다. 지친 상태의 생각은 왜곡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절망감, 이 불안감, 이 두려움,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지금 나는 지쳐 있다.
지친 상태에서 느끼는 것은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자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쳐 있을 때는 그것을 알기 어렵다. 지쳐 있을 때는 자신이 지쳐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지금 지쳐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건 진짜 문제야. 진짜 심각해. 라고 느낀다. 지친 상태가 만들어낸 왜곡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쳤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지쳤을 때 내 생각은 어떻게 변하는지 평소에 알아두면 지쳤을 때 도움이 된다. 아, 내가 지금 지쳐 있구나. 지쳐 있을 때는 생각이 왜곡되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패턴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이해다. 나는 지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그것을 알면 지쳤을 때 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 이건 내가 지쳐서 그런 거야. 진짜가 아니야. 철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알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라는 뜻도 있다. 왜 마음은 어떨 때 흔들리는가? 어떨 때 왜곡되는가? 어떨 때 믿을 수 없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자기 인식이다. 지쳤을 때 내 마음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지쳤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다. 지쳤을 때 느끼는 감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때의 느낌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은 진짜 지옥이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지쳐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내 뇌가 왜곡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라. 일단 자라. 그리고 내일 다시 보라. 판단을 보류한다. 이 말이 핵심이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판단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다. 미루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루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미루면 안 된다고 배웠다. 할 일은 바로바로 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모든 미룸이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미룸도 있다. 지금 내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나중으로 미루는 것. 그것은 현명한 미룸이다. 현명한 미룸과 게으른 미룸은 다르다. 게으른 미룸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다.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미루는 것이다. 현명한 미룸은 지금은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다. 지금 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다. 지쳐있을 때 결정을 미루는 것은 현명한 미룸이다. 지쳐있을 때 내린 결정은 후회를 남긴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한다. 밤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아침에 보면 이상했던 적이 있다. 지쳐서 화가 난 상태로 한 말이 관계를 망친 적이 있다. 피곤해서 대충 한 선택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때마다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 또 지칠 때 그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 지금 내가 지쳐 있어. 이 상태로 결정하면 후회할 거야. 전에도 그랬어. 지금은 결정하지 말자.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지켜준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지쳐 있을 때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기 어렵다. 지쳐 있을 때는 지금 방장의 것만 보인다. 과거에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지칠 때마다 후회할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지쳤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지쳤을 때는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겠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면 지쳐있을 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된다. 나는 지쳐있을 때 결정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 지금은 자자.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미래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지쳤을 때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미리 규칙을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이다. 지친 상태의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지쳤어도 나는 나다. 판단력이 흐려도 내 판단이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술에 취한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화가 난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다. 이것도 대부분 인정한다. 지친 나도 마찬가지다. 지친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다. 지쳤을 때 느끼는 감정, 지쳤을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것을 전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지친 상태가 만들어낸 것이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쉬고 나면 달라진다. 잠을 자고 나면 달라진다. 달라진 후에 내가 더 온전한 나다. 그래서 지쳤을 때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언제 믿을 수 있고 언제 믿을 수 없는지 아는 것이다. 지쳤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신뢰다. 잠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잠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흐려진 판단력을 되돌리는 것이다. 왜곡된 감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잠을 자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을 때가 있다. 어젯밤에 나와 오늘 아침에 내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실제로 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청소된다. 손상된 부분이 수리된다. 소모된 물질이 다시 채워진다. 기억이 정리된다. 중요한 것은 저장되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진다. 감정이 조절된다.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던 것이 가라앉는다. 이 모든 것이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난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다. 어젯밤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아침에는 해결책이 보인다. 어젯밤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감정이 아침에는 한결 나아져 있다. 어젯밤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껴진다. 쇼펜하워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 느낌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자라. 그리고 내일 다시 보라. 내일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내일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잠을 자고 나면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지금의 이 느낌을 영원히 느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쳐있을 때는 그것을 믿기 어렵다. 지쳐있을 때는 영원히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힘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다. 지금 절망적인 것이 앞으로도 계속 절망적일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지친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다. 영원히 이럴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뇌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지쳐있을 때 뇌는 현재만 본다. 미래를 생각할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일은 다르다. 모레는 또 다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느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지나간다.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이것은 변한다. 그것을 알면 지금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잠은 희망이기도 하다. 잠을 자면 달라진다. 눈을 감고 다시 뜨면 달라진다.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보인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 어제의 지옥이 오늘은 그냥 힘든 하루가 된다.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밤을 지나왔다. 힘든 밤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다. 내일이 두려운 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젯밤만큼 힘들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잠의 힘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왜 위로가 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 말은 이런 뜻이다. 지금 느끼는 것을 믿지 마라. 지금의 너는 온전한 네가 아니다. 지친 너는 왜곡된 세상을 보고 있다. 일단 자라. 그러면 달라진다. 내일의 너는 오늘의 너보다 나을 것이다. 매일의 너는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오늘은 그냥 자라. 이제 질문 앞에 선다. 나는 지쳐있을 때 그 상태로 결정을 내리려 했던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 힘들 때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는가? 지쳐서 판단력이 흐릴 때 중요한 선택을 했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정은 어땠는가? 후회가 남았는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다. 지쳐서 화를 냈던 적, 피곤해서 포기했던 적,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다.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다음에는 다르게 하는 것이다. 지쳤을 때는 결정하지 않기. 지쳤을 때는 일단 자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나는 지쳐 있을 때 그 상태로 결정을 내리려 했던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본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분석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질문이 불러오는 기억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쳐 있을 때 그 상태로 결정을 내리려 했던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왔을까? 이 질문을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떠올려 본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고통과 싸워왔다. 고통을 없애려 했고, 고통을 이기려 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통은 나쁜 것이니까,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니까, 고통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극복하라, 이겨내라, 강해져라. 이 말들은 어디서나 들린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힘들면 이겨내야 한다. 어려우면 극복해야 한다. 고통스러우면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앞에서 무언가를 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싸웠다. 싸우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위험이 닥치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싸움, 도피 반응이라고 부른다. 생존을 위한 반응이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이 닥치면 싸우려 한다. 없애려 한다. 이기려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모든 고통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통은 싸워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고통은 이기려 할수록 더 커진다. 어떤 고통은 저항할수록 더 깊어진다. 그런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할까? 역사 속의 현자들은 다른 말을 했다. 그들은 싸우라고만 하지 않았다. 때로는 싸우지 말라고 했다. 때로는 그냥 두라고 했다.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지혜였다. 동양에서는 장자가 있었다. 장자는 무의를 말했다. 하지 않음의 지혜를. 무의라는 말은 오해받기 쉽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게으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무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것은 물의 자연이다. 물에게 높은 곳으로 흐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억지로 시키면 물은 고통받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받는다. 무의는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고통 앞에서 무의는 어떤 의미일까?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싸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두는 것이다. 그것이 장자의 무의다. 서양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들은 수용을 말했다. 받아들임의 지혜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간단하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태도. 이것은 통제할 수 있다.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운명. 이것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통받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다.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내 다리가 부러진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싸우지 않았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스토아의 수용이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수용은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썼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주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에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고통 앞에서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다. 동양의 무의와 서양의 수용, 다른 문화, 다른 시대, 다른 언어. 하지만 말하는 것은 비슷하다. 고통 앞에서 항상 싸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강함이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부다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했다. 우리는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 집착한다. 있는 것을 없애려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려 한다.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면 그 집착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고통이 싫다. 고통을 없애야 한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 더 괴롭다. 이렇게 고통이 고통을 낳는다. 부다는 말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고통이 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 그 사실에 저항하지 말라. 그냥 보라. 고통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고통은 스스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그는 서양 철학자였지만 동양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쇼펜하우어에게 고통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었다. 고통은 삶의 일부였다.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앞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말했다. 일단 자라.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말은 장자의 무의와 통한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스토아의 수용과 통한.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부다의 가르침과 통한다. 고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잠은 가장 오래된 내려놓음이다.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잠은 있었다. 하루를 살고 지치고 눈을 감고 잠들고 다시 눈을 뜬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한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 잠은 의지와 상관없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잠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결국은 잠들어야 한다. 잠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무한히 활동할 수 없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잠은 겸손의 표현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무한하지 않다. 나는 쉬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잠이다. 잠을 자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고통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 고통을 지금 이겨낼 수 없다. 나는 지쳐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잠드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겸손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말한 것은 결국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모든 고통을 이기려 하지 말라.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때로는 쉬는 것이 가감이다. 때로는 잠드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다른 것을 말했다. 쉬지 말라.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고통 앞에서 강해져라. 고통을 이겨내라. 고통에 굴복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쉬는 것이 어렵다.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 잠드는 것이 어렵다. 쉬면 약해지는 것 같다. 내려놓으면 패배하는 것 같다. 잠들면 포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이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내려놓을 줄 알았다. 그들은 항상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알았다. 노자는 말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항상 강하게만 맞서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더 강하다. 시아네카는 말했다. 운명이 이끄는 자는 따라가고 끌려가는 자는 저항하다 끌려간다. 어차피 갈 곳은 같다. 하지만 따라가는 자는 평온하고 끌려가는 자는 고통받는다. 저항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문학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와 싸운다. 사흘 밤낮을 싸워서 물고기를 잡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이 물고기를 뜯어먹는다. 노인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뼈뿐이다. 노인은 싸워서 이겼을까? 졌을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삶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삶은 싸움이 아닐 수 있다.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처럼, 시간처럼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과 싸웠다. 어려움과 싸웠다. 고통과 싸웠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웠다. 싸워서 이긴 것도 있다. 싸워서 진 것도 있다. 싸웠지만 결과를 모르는 것도 있다. 그 모든 싸움이 의미 있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어떤 싸움은 필요했다. 어떤 싸움은 필요 없었는데 했다. 어떤 싸움은 안 해도 됐는데 했다. 돌아보면 싸우지 않아도 됐을 것들이 있다. 그냥 뒀으면 저절로 지나갔을 것들이 있다. 그때는 몰랐다. 싸워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힘들 때마다 싸우는 것이 지쳤다고. 매번 이겨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걸까?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걸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다. 나약한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다. 기다리는 것도 행동이다.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런 것이 보인다. 우리가 싸웠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지나갔다는 것. 그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고통이 지나고 보니 한때였다는 것.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 싸우지 않았어도 지나갔을 것도 많았다는 것. 시간은 흐른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깊은 진실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상황도 변한다.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간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달라진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금 힘든데 그냥 기다리라고? 지금 아픈데 그냥 참으라고? 그것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기다림은 인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지금은 어둡지만 빛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기다림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잠도 그런 의미일 수 있다. 잠은 기다림이다. 오늘은 지옥 같다. 하지만 잠을 자고 나면 내일이 온다. 내일은 다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는 것. 그것이 잠이다. 지옥 같은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선택. 싸우는 것일까? 내려놓는 것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때로는 싸워야 한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싸우고 언제 내려놓을지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 싸워야 할 때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할 때 싸운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현자들의 말이 필요하다. 그들은 오랜 경험과 사유 끝에 깨달은 것을 전해준다. 장자의 무의, 스토아의 수용, 붓다의 가르침, 쇼펜하우어의 잠. 그 모든 것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항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내려놓아도 된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 지옥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싸웠는가? 내려놓았는가? 아마 대부분은 싸웠을 것이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고통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싸웠다. 이기려 했다. 극복하려 했다. 그 싸움이 의미 있었던 때도 있다. 싸워서 이긴 것도 있다. 싸워서 변화를 만든 것도 있다. 하지만 싸워도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싸울수록 더 힘들어진 것도 있다. 그때는 내려놓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알게 된다. 모든 싸움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떤 고통은 싸우지 않아도 지나갔다는 것을. 어떤 상황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변했다는 것을.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았을 것이다. 더 평온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아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현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조금씩 배워간다. 언제 싸우고 언제 내려놓을지를 지금 고통 앞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고통은 싸워야 하는 것인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싸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싸워도 된다. 노력하면 달라지는 것이라면 노력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싸워봤자 소용없다. 에너지만 낭비한다. 그때는 내려놓는 것이 낫다. 쇼펜하우어의 잠은 그런 의미다.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싸우지 말라. 내려놓으라. 일단 자라. 매일 다시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여전히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쉬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싸웠던 것들, 이겨냈던 것들, 극복했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려놓았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그냥 두었던 것들도 그것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싸운 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은 것도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떤 싸움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싸움을 할 힘이 생겼다. 인생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모든 것과 싸울 수는 없다.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무엇과 싸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말한 것은 내려놓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지혜로운 결정이다. 고통 앞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잠드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질문 앞에 선다. 나는 고통 앞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어왔는가? 이 질문은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한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항상 싸웠는가? 항상 이기려 했는가? 항상 극복하려 했는가? 아니면 때로는 내려놓았는가? 때로는 그냥 두었는가? 때로는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싸워서 좋았던 적이 있는가? 내려놓아서 좋았던 적이 있는가? 싸웠는데 후회한 적이 있는가? 내려놓았는데 후회한 적이 있는가?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하지만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는 고통 앞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어왔는가? 이 질문이 무언가를 건드린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싸워왔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따라 일단 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나는 고통 앞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어왔는가? 이 질문을 안고 삶 전체를 바라본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보냈다. 영원히 던진 질문들을 따라가며 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버티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내려놓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 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마지막은 그런 종류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냥 조용히 멈추는 것이다. 생각의 끝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이상한 명언이다. 대부분의 명언은 무언가를 하라고 말한다. 더 노력하라. 더 강해져라.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이 명언은 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자라고. 그래서 이 명언은 위로가 된다. 세상의 모든 메시지가 더 하라고 말할 때 이 명언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한다. 지금 힘들면, 지금 지쳐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자도 된다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왔다.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공부해야 했고, 일해야 했고,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다. 쉬는 시간에도 무언가를 했다. 쉬면서도 생각했고, 쉬면서도 걱정했고, 쉬면서도 계획을 세웠다. 생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몸을 가만히 두어도 머리는 돌아간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걱정거리들이 스쳐 지나가고 후회와 불안이 올라온다.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몸은 지쳐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 눈은 감았는데 머리는 깨어 있다. 내일 할 일이 걱정되고 오늘 못한 일이 마음에 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맴돈다. 그 상태로 밤을 보내고 결국 지친 채로 아침을 맞는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일단 자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계획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눈을 감아라. 그냥 잠들어라.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드는 것이.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눈을 감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아니,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걱정하면 해결될까? 잠을 자지 않으면 답이 나올까? 아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드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걱정이 있다. 불안이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냥 잔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내일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할 것이다. 내일 다시 그 걱정을 안고 살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쉰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짐을 지고 가다가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지고 나서 다시 지는 것이다. 짐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잠시 동안은 어깨가 쉰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다. 잠을 잔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쉰다. 그리고 쉬고 나면 그 걱정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잠의 힘이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보는 내가 달라진다. 어젯밤에는 거대해 보이던 것이 아침에는 조금 작아 보인다. 어젯밤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아침에는 어떻게든 될 것 같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다. 뇌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쉬었기 때문이다. 지친 상태에서 보는 세상과 쉰 상태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 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잠은 희망이기도 하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자고 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자고 나면 조금 견딜만해질 수 있다. 그 조금이 중요하다.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걱정은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다. 그 조금이 다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한다. 삶은 한 걸음씩 간다. 거대한 도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가는 것이다. 오늘 밤 잠을 자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작은 걸음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작은 걸음이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그래서 단순하다. 복잡한 철학이 아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그냥 자라. 그것뿐이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있다.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지혜로워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그냥 눈을 감아도 된다는 것. 우리는 늘 더 나아지려고 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친다.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해준다. 오늘은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그냥 자도 된다. 그것이 허락이다. 스스로에게 주는 허락이다. 오늘 하루는 부족해도 된다는 허락. 오늘 하루는 실패해도 된다는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그 허락이 위로가 된다. 세상이 더 하라고 말할 때 스스로에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버텨야 한다고.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했다. 남이 힘들면 쉬라고 하면서 자신이 힘들면 버티라고 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된다. 자신에게도 관대해져도 된다. 자신에게도 쉬라고 말해줘도 된다. 자신에게도 허락을 줘도 된다. 오늘 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내일도 있을 것이다. 걱정도 내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일이다. 오늘 밤은 그냥 자도 된다. 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본다. 잠은 하루의 끝이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밤이 오면 하루가 끝난다. 눈을 감으면 오늘이 끝난다. 그리고 내일이 시작된다.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은 새롭다. 어제 못한 것을 오늘 할 수도 있고 어제와 똑같이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하루다. 잠은 그 사이에 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끝과 시작 사이에. 잠은 그 경계에 있다. 그래서 잠은 리셋이, 완전한 리셋은 아니다. 기억은 남아있고 문제도 남아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리셋이다.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된다. 그만큼이라도 리셋이 된다. 그 리셋이 필요하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피로,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걱정, 매일 조금씩 쌓이는 무게, 그것을 매일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 잠이다. 잠을 자지 않으면 쌓이기만 한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잠은 생존이기도 하다. 살아남기 위해 잠이 필요하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 잠 없이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쇼펜하우어가 일단 자라고 한 것은 그래서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생존하는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잠이 필요하다. 오늘 밤 잠을 자는 것, 그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내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내일 다시 문제를 마주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잠을 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마주할 힘이 생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더 해야 한다고, 더 있어야 한다고, 더 되어야 한다고. 충분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대로 충분한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모든 것은 해결하지 못해도 충분하다. 오늘 밤 그냥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함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충분함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해야 충분한가? 모든 것을 해야 충분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충분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충분함이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오늘은 충분하다. 설령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전부였다면 충분하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 날이 있다. 그런 날에도 살아있었다. 숨을 쉬었다. 하루를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그래서 위로가 된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 잠들어도 된다고 말하니까, 충분하다고 말하니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것, 그것도 충분하다.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 여정이 끝나간다. 시작할 때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있었다. 그 명언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돌아보았다. 이제 끝에 와 있다. 끝이라고 해서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읽기 전과 후가 다를 필요는 없다. 다르면 좋고 다르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 앞에 서기 전에 잠시 멈춘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본다. 1단계에서 우리는 물었다.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었는 그 질문은 허락에 관한 것이었다. 2단계에서 우리는 물었다. 왜 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는가? 그 질문은 이유에 관한 것이었다. 3단계에서 우리는 물었다. 지쳐있을 때 그 상태로 결정을 내리려 했던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자각에 관한 것이었다. 타단계에서 우리는 물었다. 고통 앞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어왔는가? 그 질문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다. 오늘 밤에 관한 것이다. 오늘 밤 우리는 잠자리에 들 것이다. 하루가 끝나고 눈을 감고 잠들 것이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문제들은 머리맡에 쌓여 있을 것이다. 걱정들은 베개 밑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상태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 상태로 잠들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일단 자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눈을 감아라.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지는 각자가 대답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이 글이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오늘 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것이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허락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해결해야 한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믿어왔으니까. 하지만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오늘 밤은 어려울 수 있다. 매일 밤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 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평온하게 눈을 감는 밤이 올 수 있다. 그때까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면 된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다시 들린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위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한 철학자의 말로 흘려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음 어딘가에 남는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지금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조금 힘들 수는 있다. 조금 지쳐 있을 수는 있다. 조금 버거울 수는 있다. 그런 정도라도 이 말은 유효하다. 일단 자라. 거대한 지옥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힘듦이어도 된다. 그 작은 힘듦 앞에서도 일단 자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잠은 치유다. 작은 치유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치유된다. 그 조금씩이 쌓여서 살아갈 힘이 된다. 오늘 밤도 그럴 것이다. 잠을 자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 조금으로 매일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일 밤에도 잠을 잘 것이다. 또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거대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작은 밤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 반복이 삶이다. 오늘 밤도 그 반복의 일부다. 특별할 것 없는 밤이다. 하지만 소중한 밤이다. 오늘의 나를 쉬게 해주는 밤이다. 내일의 나를 준비시켜주는 밤이다. 그래서 오늘 밤 잠을 자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소중한 일이다. 이 글이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 잘 보냈든, 못 보냈든, 많이 했든, 아무것도 못했든 오늘 밤은 쉬어도 된다. 오늘 밤은 내려놓아도 된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오늘 밤은 그냥 자도 된다.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말했다.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땐 일단 잠부터 자라.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오늘 밤을 맞이한다.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남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품고 있으면 된다. 품고 있는 채로 눈을 감으면 된다. 오늘 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잠들 수 있는가?